우리 히라가나, 가타카나 너무 안 외워지잖아요. 심지어 타금, 반타금까지. 근데 이 1시간짜리 영상으로 한 번에 싹 다 외워지게 해드릴 거예요. 보시다 보면 아무래도 살짝 억지가 섞여있긴 하지만요. 감안하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번에 안 외워지신다 하시면요. 자면서, 퇴근하면서, 출근하면서 계속 틀어놓고 봐주신다면 한 번에 무조건 외워집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매일 아침에 한 문장씩 보내드리는 공부방이 있거든요. 이거 무료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공부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60일 만에 회화가 잘하게 된 그 방법 고정 댓글에 같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히라가나, 가타카나, 타금, 반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본어 배워보려고 했는데 히라가나에서 맡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분명 이거 어제 외웠는데 오늘 보면 또 까먹고 생긴 게 비슷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 결국에는 나 일본어 체제 아닌가 봐 하면서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딱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외우는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잘 안 외워지던 히라가나들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어 한 번도 안 배워보셨어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르셔도 괜찮아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히라가나가 여러분 머릿속에 꽉 박혀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 이 방법으로 일본인들과 부딪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일본 현지 아이돌의 통역도 맡고 있고 일본의 대형 공영 방송사의 취재 통역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이 히라가나라는 게 5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표 그대로 똑같이 외우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아는 아, 이는 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결국엔 마지막에 까먹게 됩니다. 아무 의미도 배워본 적도 없는 단어들을 머릿속에 막 갑자기 우겨넣으려고 하면은 결국엔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히라가나 글자 자체보다는 그림을 조금 연상시켜 보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일단 지금 먼저 아행을 먼저 봐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일본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행 이 자체가 되게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거는 그냥 자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아를 써보시면요, 이렇게 되죠. 이 앞부분이 자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 이, 으, 에, 오 제가 5개를 먼저 적어놨는데요. 얘 다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하나씩 외워가는 게 좋겠죠. 일본어에서는 이 히라가나들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일단 외우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히라가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그어주시고 이 정가운데를 일단 어디냐를 찝어주시는 게 예쁜 글씨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 쭉 그어주시면서 동그랗게 그어주시는 건데요. 우리 이거 억지로라도 일단 외우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떤 걸 닮았나 싶었더니 여기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사람 얼굴을 닮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외우기 쉬우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중간 핵을 나눠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 한번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이가 나옵니다. 이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요, 이 데스요 할 때 그 이입니다. 요거 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빨 있잖아요. 조금 이상하지만 이빨에 이 양옆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했을 때 우리 충치 가장 많이 생기는 이 옆을 생각해 주시면서 딴딴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우리 그냥 책에서 보거나 제가 만들어 드리는 그 프린트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돼 있긴 하지만요, 실제 사람들은 그냥 띵띵 요런 느낌으로 쓴다. 요거까지 가져가시면 조금 더 간지나게 히라가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하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시테르라고 해서 사랑해요 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우까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가 되는데요. 우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어로 그냥 우엑 할 때 그거 있죠. 옆모습과 닮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느낌이고요. 옆에서 봤을 때 우엑 우엑 하는 느낌이다 하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애 같은 경우에는 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뒤에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에치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애취의 치읓과 닮아있다 해서 함께 외워주시면 됩니다. 위에 거는 왜, 그리고 애는 애취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 하면 떠오르는 글자 바로 오리 있어요. 오리. 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약간 요 아랑 비슷하게 생겼지만요, 딴딴딴
시간이 되는데요. 요거 우리 그냥 모양 자체가 약간 오리랑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웁니다. 우리 눈에는 앞으로 오는 오리처럼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약간 억지를 넣어서라도 형상을 해서 같이 외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행을 공부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가행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거 자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기역 발음 나는 친구들 5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가, 기, 그, 개, 코 이렇게 발음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이거 어떻게 외우냐? 약간 또 억지를 섞어서 가로 시작하는 친구 있죠? 카메라처럼 생겼습니다. 약간 꺾였는데 여기에 찰칵 가는 부분이 있다. 요 앞에 있는 요 획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거 하나 꼭 찍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뭐예요? 우리 만능 열쇠 키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 자체를 우리 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볼록볼록한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자료에는 이렇게 이어져서 적혀 있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끊어서 사용을 한다라고까지 알고 가실 겁니다. 이어서 우리 쿠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쿠쿠 있죠. 약간 비둘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부리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쿠입니다. 쿠쿠 나를 쿡쿡 찌르면 아파 할 때 근데 누가 찔러? 비둘기가 찔러 생각을 해주시면서 비둘기의 부리 모양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K 같은 경우는 우리 케이스로 들어가 볼 텐데요. 케이스 박스잖아요. 박스 같은 느낌 약간 이렇게 우리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이런 느낌과 닮아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좀 각지게 표현을 했다 쳤을 때 케이스와 비슷하다 박스와 비슷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우리 배웠던 이자와 비슷합니다. 요걸 방향만 바꿔서 쓰면 코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외우기 어려우니까 우리 코는 코인을 떠올려요. 코인 동그라미인데 그 중에서도 도는 앞과 뒤가 다르다고 하긴 하지만 우린 위와 아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위랑 아래를 그린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아무래도 책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그림이랑 똑같이 그리는데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실제로 그냥 빠밤 약간 이렇게 대충 빠밤 대충 하셔도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까지 우리 10개 배웠거든요. 지금 약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딱 눈에서 보이는 그 문자들 몇 개 있으시죠?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머리에 많이 남으니까요. 이어서 우리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행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사행 우리 자음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옷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옵니다. 똑같이 아이유에오 가야 되는데요. 사, 시, 스, 세, 소 가 됩니다. 사시스세서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보는 컴퓨터 안에서의 글자체랑은 살짝 달라요.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을 테지만 실제로는 끊어서 적어주시는 게 포인트라는 거 같이 알고 가시면서 한번 연상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 같은 경우는 사로 시작하는 단어 있죠? 사슴을 떠올립니다. 사슴 보면요. 몸집은 되게 큰데 뿔이 나 있어요.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뿔이 나 있는 몸집 큰 동물 사슴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가 나왔는데요. 시는요 조금 쉬워요. 시는 아무래도 쉬 할 때 그 시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스가 들어갑니다. 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프링으로 외울 거예요.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동글동글 말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가운데 일단 핵은 잡아주고 그 가운데를 가르면서 떼굴떼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다 이 스라는 발음을 뭐 이미 알고 계신다 하지만 적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돼지 꼬랑지로 외우셔도 괜찮아요. 이어서 대 가볼 텐데요. 우리 많은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세카이, 세 개의 그 세카이의 세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세 같은 경우는 우리 한자 아시는 친구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새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한자를 좀 못 쓰지만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자 새가 있습니다. 되게 비슷해요. 다만 여기에 조금 핵을 빼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자 새를 같이 외워주시면 일본어 한자 새랑 되게 똑같기 때문에 같이 외워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 들어갈 텐데요. 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소는 소용돌이로 외웁니다. 소용돌이 조금 옛날에 쓰던 말 같지만 소용돌이 같은 경우는 바바바바바바바 가잖아요. 이 느낌이랑 비슷하게
태, 이, 소가 나옵니다. 우리 이것도 되게 어렵게 책에 나오긴 할 텐데요. 저희 그냥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써보세요. 짝대기 뿔이 났는데 숫자 3이 있다. 이렇게 쓰셔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짝대기가 있는 3이다. 다만 3의 방향을 뒤집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하면서 벌써 15개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벌써 타행으로 넘어왔습니다. 타는 정말 일본어에서 너무 많이 쓰이는 친구고 그만큼 또 우리가 꼭 알고 가야겠죠. 타 같은 경우에는 자음, 티귿의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지만 얘는 치로 발음이에요. T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T가 없다. 요거 알아가시면서 츠 요것도 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예, 대 그리고 토가 됩니다. 우리 먼저 타를 알아봐야 되는데 요 위에 부분 날리고 아래 부분은 코랑 똑같습니다. 타 같은 경우에는요. 글자 요 티귿과 똑같이 생겼어요. 느낌을 봐주시면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타 쳤다 치고 여기를 살짝 지워주면 티귿이 완성된다.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 같은 부분은 너무 쉬워요. 치킨을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아마 닭다리 먼저 먹잖아요. 닭다리 하면 아무래도 볼록하게 나와 있는 살이 특징. 그래서 치 그리고 여기는 제가 손으로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치 같은 경우는 적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그냥 숫자 5를 써주시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본의 또 자연재해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쓰나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국어로 쓰나미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 발음은 쓰가 됩니다. 이 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바다의 이 느낌, 약간 물밀듯이 들어오는 느낌 그것과 닮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대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우리 저번에 배운 애치들이랑 비슷하게 옆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태 뱉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코가 조금 뾰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아래 둥근 부분은 그냥 얼굴과 닮아있다, 입 쪽과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토로 들어갈 텐데요. 토 같은 경우도 우리 옆에서 볼 거예요. 옆에인데 뿔이 달린 귀여운 동글동글한 동물, 토끼죠. 토끼. 토끼처럼 닮았기 때문에 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네, 우리 여기까지 해서 벌써 20개가 넘었습니다. 타행 이렇게 끝났고요. 발음이 가장 어려운 행이다 보니까 많이 말하는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나로 들어왔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여행 많이 가시는 나라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얘도 니은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얘도 나, 니, 느, 네, 노 로 발음을 하게 되겠고요. 이 친구들은요 모양 그대로 생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아는 옛날 타이타닉에 나왔던 나침반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침반도 이 위에 이 줏대가 있고 동그란 게 달려있는 느낌 옛날 나침반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바나나 줄기 가득 달린 바나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쓰는 방법도 왼쪽에 있는 획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에 꼬랑지 넣어주시는 게 포인트. 그리고 니로 넘어갈 텐데요. 니의 이 두 번째 이 부분 있잖아요. 또 나왔어요. 코가 또 나왔어. 코는 약간 꼽살이 좋아요. 니 같은 경우는요. 숫자 2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숫자 1, 2, 3까지는 아마 한자로 쓰는 방법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둘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곧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다가 앞에 짝대기 넣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모르겠을 때는 숫자 2를 써보고 이거 코랑 똑같은데 싶을 때 꼽살이 하나 더 넣어서 니를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니까지 하면 뭐가 되겠죠? 나니가 되고요. 이어서 누 들어가 볼 텐데요. 누 같은 경우는 우리 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들. 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무래도 일본의 누들이라면 라멘 떠오르죠? 라멘 동그란 그릇에 꼬불꼬불한 면들이 있어요. 요것도 먼저 짝대기 구워주고 그 가운데를 향해서 또록또록 돌아갑니다. 일본 면을 생각해 주시면서 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네코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코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고양이라는 일본 단어인데요. 고양이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생기지 않나요? 뭔가 확실히 줏대도 있고 머리가 이렇게 있어서 다리를 꼬고 자고 있어요. 고양이가 자고 있는 모양이다 생각을 해주시면서 네코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조금 글씨 써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색을 먼저 그려놓고 그림을 그려주셔도 중앙에 코어가 잘 맞는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 같은 경우는요 동그란 달걀 생각을 해봅니다. 동그란 달걀인데 달걀에 뭐가 있습니까? 노른자 있어요. 노른자 있기 때문에 노른자는 한번 보여주듯이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나니누네노 들어갔고요. 일본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꼭 배우고 갑니다. 이어서 하행으로 들어왔습니다. 하행, 우리 발음하다시피 자음 히읗입니다. 그래서 발음 한번 해보면요 다 같은 순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 히, 후, 해, 호 가 됩니다. 우리 웃을 때 많이 쓰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눈에 익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하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아시는 꽃 하자 있잖아요. 요거랑 살짝 닮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에서 풀을 뜻하는 이 부분이 이 위에 있다라고 약간 억지를 섞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꽃 그 자체가 일본어로 하나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아까 배운 나까지 같이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같이 외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히 같은 경우는 우리 애기들 생각해보면 웃을 때 히히히 웃잖아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얼굴에 그릴 때 약간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히쭉히쭉의 히이다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후 가겠습니다. 후 같은 경우는요 우리 책이랑 다르게 실생활에서 그냥 숫자 3 쓰고 양옆에 털을 넣어주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약간 이것도 힘들긴 하지만 구름 우리 그릴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 구름을 후 분 거예요. 그래서 다 약간 떨어져. 근데 이제 이 부분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후가 됐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해 이어서 해볼 텐데요. 해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쉬워요. 아까 배웠던 쿠 또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거를 각도를 바꿔주신 건데요. 해 같은 경우에는 산처럼 생기기도 했고 헤드폰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헤드폰 해서 해, 여기에 동그라미 달려있다 치고 헤드폰 해도 되고, 산을 보면서 해라고 놀랐다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호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호 하면 우리 아무래도 한국인이니까 호랑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호랑이 보면요 얼굴에 선이 조금 있죠. 이렇게 요런 선, 이 선을 여기에 가져왔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니까 이렇게 핵이 조금 많다. 다만 여기 위에가 삐져나와서는 안 된다. 요거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해서 벌써 히라가나 여기까지 왔는데요. 진짜 이거 외우기 어려워요. 그만큼 여러 번 보시면서 제가 드린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로 또 복습을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제가 생각해놓은 이런 연상법 이외에도 다양하게 떠올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하면서 단어로 같이 외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행도 공부해 볼게요. 마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 자음이기 때문에 미음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이 순서대로만 해가지고 이 히라가나를 외워버리면 우리 조금 나중에 사용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연상법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마, 미, 무, 메, 모. 우리 지금까지 엄청 빠르게 본 단어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렵긴 하지만 가장 쓸 때 탁 나한테 감기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 있잖아요. 마법밖에 생각 안 나요. 저는 마법인데 마법은 아무래도 조금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 역경 뛰어넘어서 휘리릭 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 같은 경우는 마마, 엄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도 이어가 볼 텐데요. 미 적는 거 어려워요. 먼저 머리를 만들어주고 뿅, 빙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머리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미로 시작하는 머리가 있는 생물이라 하자면 미꾸라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꾸라지도 아무래도 몸을 좀 꼬아서 있기 때문에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다니고 있다. 근데 꼬리가 밟히면 안 되니까 꼬리 보호제를 조금 발랐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 들어가 볼 텐데요. 무도 엄청 어려워요. 일단 제가 말했죠. 가로줄 먼저 쓰는 게 중심 잡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서 한번 머리를 꽈주고 한번 네모나게 들어가 보는데요. 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그란 게 있잖아요. 동그란 점을 가진 벌레를 생각해 주십니다. 무당벌레. 약간 여기서 조금 오바가 있긴 하지만 무당벌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는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써보시면 좋고, 우리 배웠던 것들 조합을 해보셔서 나중에 무리 이런 거로 통째로 외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어서 매 들어가겠습니다. 매 같은 경우는 다 이 한글
글자만으로도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는 눈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눈을 닮았다, 여기 위에는 속눈썹, 얘는 동그란 눈알, 이런 거 닮았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르게 생각하면 메달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메달이 감겨있다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적을 때 먼저 짧은 획 그어주고 동그랗게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까 배웠던 누들, 동글동글동글,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모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모 하면은 뭐가 생각해요? 털모, 털 생각나요. 우리 모질이 좋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모 있잖아요. 그 털의 한자랑 되게 닮았습니다. 한자 모, 털모자랑 비슷하고요. 위에 있는 획만 하나 찍 지어주시면 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도 할 때 그 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와타시모 할 수 있는 친구기 때문에 얘도 함께 가져가시면서 이어서 다음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친구들은 아이유에오 5가지가 있었지만요, 이번에는 딱 3가지 공부하고 갈 거예요. 이 야행 같은 경우에는 이응이겠죠. 자음 야, 유, 요로 발음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단독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이 야 같은 친구들은 책과 되게 다르게 써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는 그냥 빵, 뽕뽕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 야 같은 경우에는요, 야채를 닮았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야채 같은 경우에 씻을 때 정말 많으니까 사이사이 씻어줘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 같은 경우, 여러분 유 하면 저는 요즘 여름이니까 유령이 떠올라요. 유령, 우리 흔히 이렇게 생긴 고스트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고스트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도 적는 게 정말 어렵지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뿅, 뿅. 유령이 쑥 날아다니는 느낌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요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 요 같은 친구는 뭘 떠오르면 좋냐? 요가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우리 요가 하실 때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이런 자세 많잖아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댓글에 자료 넣어놨으니까 그 이모티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 유, 요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어가서 라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 자음으로 치면 리을이죠. 이번에 다시 5개가 등장을 했는데요. 순서 똑같습니다. 다 리을이 들어가 있지만 라, 리, 르, 레, 로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드리긴 하지만 이 틀대로 외우시면 평생 못 외워요. 머릿속에서 꺼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라멘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라멘 같은 경우에 우리 아까 전에도 라멘 같은 면발, 누들 생각했었죠. 그때처럼 여기에 동그란 접시가 있는데 우리 아무래도 먹으려면 젓가락으로 떠서 올려야 됩니다. 젓가락이 있고 면발이 가운데 있어요. 아까 전에 배웠던 치랑 비슷하지만 달라요. 삥, 뽕, 빵 나눠져 있는 게 바로 라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는 거 추천해드리면서 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리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리듬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얘가 리듬이에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막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랑 비슷해요. 근데 얘는요, 뒤에가 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서 리, 이 2개 다 공부를 해보시면서 넘어갈 거고요. 루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린 자료의 이모티콘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루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긴 보석 있잖아요. 그 획들을 조금 모아놨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루는 사실 기본적인 단어들에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강제로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더 조용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숫자 3에다가 꼬랑지를 만들어주시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어서 레를 공부할게요. 레는요, 레슬링 생각합니다. 레슬링은요, 사람이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끌어와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힘을 주면서 밀어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레가 되고요. 우리 레 같은 경우에는 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생겼던 친구 있었다면 이번에는 다리를 밖으로 내보내요. 이거는 내 거, 고양이의 내
레는 레슬링의 레. 요게 좀 세 보이죠? 고양이는 순하니까 다리를 놓고 있지만 레슬링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로 들어가야 돼요. 로는 숫자 3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숫자 3 이거 그냥 우리 로션으로 생각합니다. 로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다양한 생김새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긴 병을 사용했다 치면서 반쪽을 잘라서 이렇게 로션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3개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이 와, 우리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이 와는 우리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와타시, 나의 와입니다. 그래서 와, 이 친구는요. 와 말고 레, 네랑 닮아서 같이 외우면서 헷갈리기 좋은 친구. 그지만 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와인을 떠올려서 동그란 잔에 길쭉한 지지대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친구는 동그란 잔만 생각을 해주시고 레 같은 경우엔 레슬링 그리고 고양이는 다리를 쭉 껴가지고 내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 들어갑니다. 오, 이 친구 진짜 어렵지만요. 쓰는 거 별거 아니에요. 숫자 5를 쓴 다음에 반대로 동그라미를 엮어주게 됩니다. 일본어 문법에서는 을에 사용이 되면서 실제로 다른 곳에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에는 오징어 떠올리려고 해 있지만 그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그냥 숫자 5와 동그라미 반대 생각을 해주시면서 나중에 조각조각을 배웠을 때 문장을 만들 때 그때 떠올릴 수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우리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이 H처럼 생긴 친구 말 그대로 H인데 말이 길어요. 응 발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 응이란 발음은 우리 언제 들었을까요? 고응니찌와 할 때 가응고끄진 할 때 그 응입니다. 발음은 는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읽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우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응애 할 때 응애 이렇게 같이 외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벌써 정말 많은 히라가나 공부를 했어요. 지금은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엄청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이 영상 여러 번 보시면서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자료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신다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외워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강조해놓고 싶은 게 있어요. 짧은 시간에 언어가 확 늘고 싶다면 입 밖으로 뱉어봐야 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글을 쓰고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달달 외운다고 해도 그걸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통역사가 되기까지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도 결국 틀려도 괜찮으니까 일단 말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언어를 빨리 배우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감 있게 막 뱉는 사람이더라고요. 틀릴까봐 입을 꼭 닫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실력이 느는 것을 가로막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외국인이 와서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발음 이상한데? 하고 무시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한국어 하시는구나 하면서 어떻게든 알아들으려 하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시잖아요. 일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어가 조금 서툴러 일본 사람들이 다 들어줘요. 오히려 외국인이 일본어로 말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해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히라가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소리내서 입으로 같이 외워보세요. 히라가나랑 가타카나 모양도 굉장히 비슷하고 개수도 되게 많잖아요. 도대체 이걸 왜 다 외워야 되지 싶은데 둘이 쓰임새가 달라서 외우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어의 히라가나는 본래의 단어를 사용할 때 자주 사용이 되고 가타카나는 주로 외래어, 그러니까 외국에서 가져와서 쓰는 단어들 혹은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커피, 컴퓨터 이런 단어들을 우리 다 가타카나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제대로 읽고 쓰기 위해서는 결국엔 가타카나까지 외워둬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가타카나도 결국엔 똑같습니다. 이게 그냥 손으로 글씨만 쓰고 막 보기만 해서는 잘 안 되겠지만 우리 저번에 하신 것처럼 연상법을 사용해서 배우면 금방 외워지거든요. 오늘 일부러 제가 저번에 같이 배웠던 히라가나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복습해 볼 테니까요. 엄청 잘 외워지실 거예요. 일본어 한 번도 안 배워보셨어도 히라가나가 처음이시더라도 가타카나가 처음이시더라도 괜찮아요. 이 영상 하나로 히라가나부터 가타카나까지 머릿속에 꽉 채워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행을 먼저 써놨는데요. 우리 행 기억하시죠? 아 라고 적었을 때 이 앞에 있는 자음 부분을 뜻하는 게 요 행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제가 아행만 썼기 때문에 자음 모두 이응이 되겠고요. 저번에 히라가나 썼었던 순서랑 동일하게 아, 이, 으, 에, 오가 됩니다. 우리 히라가나 저번 영상 바로 보고 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기억은 하실 테지만 형태가 굉장히 달라요. 우리 히라가나는 조금 동글동글하게 썼던 거 기억하실까요? 여기 보시면 아 같은 경우도 둥글둥글 했었지만 가타카나는 그것에 비해서 이렇게 각진 모서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 이, 으, 에, 오 어떻게 외우면 좋을지 지금 하나하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이랑 똑같이 이 발음을 활용해서 그리고 모양을 활용해서 외우게 될 텐데요. 이 아 같은 경우는 우리 안테나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진을 같이 보여드릴 텐데 사진에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집었다 생각하시면서 안테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우리 위에서부터 아래를 써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요렇게 쓸 때, 요렇게 쓸 때, 요렇게 쓸 때 뭔가 다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 보이지만 어떻게 쓰든 다 알아보시니까 우리 처음에 일본에 가셔서 메뉴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아 요거 하나로 알아보실 수 있다는 거 보시면서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인데요. 우리 이는요 사람 인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렇게 되는데 얘가 조금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건 한자에 나왔을 때도 한자 부수가 이렇게 생겼다 하면은 사람과 관련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우기 조금 힘드니까 이파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나무에서 이 이파리가 살랑살랑살랑살랑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이를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흔히 자주 쓰는 우산을 생각하겠습니다. 우산 같은 경우는 우리 약간 일본식 양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거보다 조금 각지지만 우아한 느낌, 그리고 비가 오지만 여기에 딱 꽃챙이가 원래 꽂혀 있으니까 이렇게 우가 되고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쓸 때 각지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이 함께 있어서 굉장히 예쁜 가타카나입니다. 그리고 에 넘어가 볼 텐데요. 에는요 히라가나에서 가타카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에 우리 흔히 자주 타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라고 말을 하지만 L의 리을 받침이 일본어 발음상 안 되기 때문에 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를 봐주시면 우리 한자로 봤을 땐 공자랑 비슷하게 생겨서 요거는 한자처럼 눈에 그냥 외워가셔도 좋아요. 나중에 한자가 나왔을 때도 에이지만 이게 한자니까 공이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보시면서 5로 넘어갈 텐데요. 5 같은 경우는요. 우리 요즘에 엄청 핫한 축구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오 필승 코리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골 넣고 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오만 생각하기엔 조금 약하니까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축구 선수인데요. 축구 선수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다리 아니겠습니까? 다리로 뻥 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어가서 카행입니다. 카행은요. 우리 아까 전에 봤다시피 여기 키읔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옵니다. 우리 키 시작을 해보시면요. 키 웃는 친구들인 만큼 정말 자주 쓰여요. 요것도 같은 순서로 들어가는데요. 가, 키, 쿠, 게, 꼬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서대로만 외우시면 여러분 나중에 식당 가셔서 못 찾아요. 그렇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씩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카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카라는 친구는요. 히라가나 기억하실까요? 히라가나 힘력자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점이 하나 붙어있는 친구 보시면 거의 똑같죠. 그 대신 사실 실제로 쓸 때 이 카라는 표현은 조금 더 각지고 딱딱하게 그리고 점이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 혼자만 보면은 조금 히라가나랑 가타카나 구별이 어려우실 수 있지만 다른 친구들 예를 들어 카메라 같은 거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얘가 딱 가타카나구나 생각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서 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키는 우리 저번에 이렇게 썼었는데 기억하시죠? 얘도 한 획을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이 친구를 없애면요, 땅땅땅이 되는데요. 이 친구 물론 이 짝대기 먼저 쓰셔도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면 예쁘지가 않고 이 중심 코어가 안 잡혀요. 그래서 여기 중간 부분 지어주고 짜작 해주시면 좋고요. 요거 저번에 키로 외우라고 했어요. 우리 열쇠 모양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이어가시면서 이 카키는 모양 그대로 비슷하게 이어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쿠로 넘어갈 텐데요. 저 이 쿠라는 이 가타카나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우리 저번에 쿠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랑 얘 굉장히 다르지만요. 쿠폰을 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쿠폰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 하자면 우리 네모난 쿠폰을 받았는데 그게 딱 잘려버렸다 해가지고 따다 어떻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쿠폰을 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돈키호테 가면 쿠폰 써야 되잖아요. 거기 맨 위에 적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어갈게요. 게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케이크의 게입니다. 이 아이스 케이크 할 때 그 게도 여기서 왔는데요. 이 게라는 친구는요. 케이크 하면 모양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여행 가셔서 가장 많이 보는 글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얘도 왼쪽부터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를 싹 다만 여길 넘어오지 않게 해주신다면 예쁜 캐를 그릴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대나무처럼 생겼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 캐 요렇게 생겼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외워가시면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코입니다. 이 코는 나중에 비슷한 가타카나가 또 오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가면 좋은데 코 같은 경우는 우리 코너를 생각해줍니다. 코너를 돌아야 되잖아요. 각도기를 생각하면서 네모난 부분이 있고 근데 가면 안 돼! 중간에 멈춰줍니다. 다만 요렇게 는 안 되고요. 얘가 최대한 안 나가게끔 도와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제가 드디어 사행 적어놨습니다. 우리 사행, 사시스에서 발음이 가장 어려운 구간이 되겠고요. 그만큼 쓰기도 너무 복잡하지만 이 영상 하나만 알면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행이기 때문에 얘도 다 시옷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다 똑같은 순서로 사시수세소가 되고요. 이 수만은 스처럼 발음이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고 넘어가 볼게요. 사시스세소. 자, 그러면 사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사라는 친구 원래는요 키랑 비슷한 친구였어요. 요렇게 생겼었는데 얘 우리 사슴이었죠. 몸통이 있고 뿔이 달려 있고요. 머리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요렇게 변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 되게 외우기 쉬웠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그냥 한 짝대기 그어주고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하고 중간에 싹 그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사가 되고 얘는 아까 전에 옆모습을 그린 사였다면 얘는 앞에서 봤을 때 사슴을 얼굴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시.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가타카나 시험 볼 때 학교에서 진짜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시라는 친구는 외우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시로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보면요 약간 웃는 얼굴인데 그냥 웃는 것 같지 않고 약간 씩 웃는 것 같아요. 요거 적는 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앞으로는 살짝 같은데 비슷하고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에 쓰는 게 조금 처음이라 가지고 글자가 예쁘진 않지만 쓰는 방법은 일단 히라가나를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시라고 하는 히라가나에 맞춰서 요렇게 왔었기 때문에 같은 순서 따다 같은 순서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많이 쓰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그 대신 그거랑 비슷한 쯔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에 이 시는 히라가나를 생각해서 가타카나를 외워야 된다까지 알고 가시면 여러분 성공이에요. 이어서 스를 가겠습니다. 스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의 스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스는요 우리 스케이트 날 보시면요 우리 동계올림픽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아직 여름이지만 스케이트 날을 이렇게 약간 들었다 지금 여기에 신발이 있고 이게 날이다 하면서 이 뒤쪽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합니다. 수지, 저 수지잖아요. 수지 선생님이니까요. 이 수는 이 지읒을 생각해라. 이거 한국어 지읒이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수를 쓰기 어려울 때는 저를 생각해서 수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우리 새 왔습니다. 우리 새, 우리 저번에 세상의 새 배웠었는데요. 우리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순서가 좀 다르죠. 일단 찍 긋고 안쪽, 바깥쪽 이렇게 쓰면 예쁘게 쓰여지는 히라가나 기억하실까요? 얘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하지만요 선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 위에 걸 버리고 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랑 똑같지만 이 위에가 약간 이런
이런 느낌. 그래서 조금 더 각지게 쓰면 예쁜 글자고요. 요거 넘어가서 소 가겠습니다. 우리 소 저번에 뿔 달린 삶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아마 판자체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쓰세요 했던 것 같은데 이 소는 소뿔을 생각을 하라고 하셨어요. 요것도 그렇게 외울 수 있으면 최고겠지만요. 혹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한국 서울을 생각해 줍시다. 우리 한국 서울 여행 오시면은 뭐 서울역 이런 거 아래 서울이라고 하는 가타카나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역 쪽에는 많이 적혀 있겠죠. 그래서 같이 외우는 거예요. 소, 르, 이따가 르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 어디서 왔어요 할 때 아타시와 서울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게끔 소 같이 외워주시면 좋고요. 이 친구 비슷하게 생겼지만요. 얘도 아래 받침이 있고 점이 있다는 것도 같지만 얘는 점이 하나고요. 위에서 아래로 꽂아주셔야 됩니다. 요게 포인트. 그래서 글자를 여러분 교과서에서 보셨을 때 이쪽이 조금 굵게 요렇게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렇게 뿜어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어려워서 저는 그냥 소우르 통째로 외웠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타행.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이 타행이라는 친구는요. 진짜 발음이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친구입니다.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 친구니까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행이기 때문에 이 티귿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이에요. 다, 치에서 치, 스에서 트, 그리고 대토남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다 치즈대도인데 이 발음이 티귿과 치읓 사이인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 히라가나 보고 가타카나 볼 때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눈치껏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 없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다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다인데요. 우리 타워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쿄라면 도쿄타워, 우리 한국이라면 롯데타워 아리마스요네 있죠. 여기 타 같은 경우는요. 저녁 석자랑 되게 닮게 생겨서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외우기 쉽겠지만 혹시 한자에 조금 거부감이 아직 있다 하시는 분들은 타워를 생각을 해주시되 피사의 사탑처럼 조금 쓰러져 있는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요. 왼쪽부터 내려오면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우리 히라가나 이렇게 생겼었어요. 다 획이 조금 많다라는 게 특징이 되니까요.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T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T라는 것은 치킨 기억하시죠? 치킨이었습니다. 우리 치킨이 닭다리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거 말고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쓰이거든요. 이 치도 위에서부터 그리고 가운데를 싹 내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케이크 배웠잖아요. 그 앞에 치즈 케이크 쓰고 싶을 수 있어요. 우리 나중에는 텐텐이라든지 점을 찍는다든지 해서 발음을 더 극대화시키는 과정들도 나올 텐데요. 나중에 가시면은 치즈 해서 아까 배웠던 수지 선생님의 스에다가 텐텐을 붙여서 즈가 되는 발음이 조금 달라지는 것까지 배우게 되니까요. 이렇게 함께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츠 배울 건데요.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시랑 너무 닮았어요. 제가 한번 시 써볼게요. 어려우니까 히라가나 먼저 쓰고 마바방 순서대로 시였다면 이번엔 치죠. 여러분 츠 히라가나 기억하실까요? 츠는요 쓰나미의 츠였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히라가나를 쓰는 방식과 그대로 일단 위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텐텐 하고 아래로 싹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소도 위에서 아래로 그었죠? 얘는 아래에서 위로 그었어요. 이번에는 즈 위에서 아래로 싹 내려주시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소랑 헷갈릴 수도 있지만요. 소는 조금 더 서 있는 느낌, 얘는 조금 더 누워있는 느낌으로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트는 악당의 웃음처럼 아까 전에는 씩 웃었다면 이번에는 악당이 조금 더 이 입꼬리가 올라갔잖아요. 조금 무서운 느낌이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엔 태였습니다. 태 우리 기억하실까요? 요렇게 썼던 히라가나 친구인데요. 우리 태에서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건 테이블이죠. 우리 테이블 정말 닮았어요. 약간 중식당 테이블처럼 가운데 원형 돌아가는 게 있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거 외우기 어려우시다면 나중에 일본 가셔서 편의점에서 포테토 한번 봐주세요. 우리 감자칩에 무조건 써있어요. 포테토.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줄 우리 숫자 2를 한자로 쓴 다음에 아래에 뿌리를 내려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어서 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토는 토깽이 기억하시죠?
토끼가 이렇게 옆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요 어떻게 할까요? 나무를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씁니다. 이거 우리 토마토에서 많이 나오죠. 이따가 말을 배울 건데 그때 같이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토라는 친구는 결국에는 이 히라가나랑 똑같이 뿔이 나 있다라는 거가 세트로 나오니까요. 얘를 이렇게 압축시켜서 돌렸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우리 나행 들어왔습니다. 나 정말 어려워요. 얘 여기서부터 조금 꼬이기 시작하는데 저도 쓰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니은으로 시작된다는 건 동일하죠. 나, 니, 는, 에, 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 친구들은 연상이 조금 쉬워요. 같이 가보시죠. 나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전에 배웠던 오랑 되게 또 비슷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 바나나의 나 배웠었죠. 이렇게 가지가 있는 느낌으로 배웠었는데 이 친구의 요 위에 부분만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예시로 나무처럼 생겼다고도 해놨으니까 같이 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는요 숫자 2 한자로 쓰면은 요렇게 쓰죠. 저 초등학교 때 배워서 유일하게 아는 한자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 니랑 똑같다 봐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히라가나로 썼을 때 앞에 짝대기만 더하면 돼서 굉장히 쉬운 친구. 그리고 넘어서 누 들어갑니다. 누는요 우리 히라가나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뱅글뱅글 돌았었는데요. 누에고치 같은 모습이었어요. 얘 어렵습니다. 그냥 이거 일단 한자를 좀 눈으로 봤을 때 기역자가 조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누에고치 힘들면 누구세요 해서 약간 누구세요? 어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세요? 보여주시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는 넥타이를 닮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넥타이. 우리 넥타이 멜 때 여기 세모 부분 어렵죠. 그리고 짝짝 근데 어려우신 분들은 혹시 최씨 계시다면 최 한국어로 써주시고 이 부분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단어 정말 어렵지만 실제로 많이 막 쓰이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무네 정도일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 들어갑니다. 우리 노는요 노젓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노로 으차 넘어가는 거예요. 이 노는요 아까 전에 사시스에서 이런 거에 나왔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하지만 점이 없다라는 특징. 그래서 굉장히 그리기도 쉽고요. 일본에서는 사람 이름 아니면 역 이름 이럴 때 어쩌구 노 어쩌구 해서 무엇의 무엇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짓거든요. 그때 가타카나로 강조하기 위해 자주 나오는 친구라서 이 노가 들어갔을 때 다른 글자 하나도 모르더라도 이 단어 안에 노 하나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알아서 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니누네노 들어가 봤고요. 자 넘어가서 하행인데요. 저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친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거의 다 왔거든요. 조금 더 간바테 끄다사이네.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말했다시피 하행이라서 다 히읗이돼요. 아까 크크크크크 애들처럼 흐흐흐흐 느낌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 먼저 우리 옛날 노래에 보면 하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요즘 갸루도 유행하고 하삐 막 이렇게 마리 하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이거 외우기 힘들지만요. 할아버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할아버지 하하하 이렇게 웃을 때 팔자주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팔자를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히가 됩니다. 이 히라는 친구는요. 히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히프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차를 마시는 모습처럼 생각을 해주셔도 좋고요. 우리 일본 가면 가장 또 많이 마시는 거 물보다도 맥주 아닐까 싶은데 이 친구도 이 히라는 표현에 땡땡 해주신다면 이게 곧 미가 돼요. 그래서 미르 맥주의 미가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미르 맥주 말고도 미르 라고 짧게 말을 하게 된다면 빌딩으로도 사용이 되니까 앞으로 정말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옛날에 눈길에서 걷다가 맨날 넘어져서 히프니 시프 해서 엉덩이에 파스를 붙이고 살았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면서 그때 외웠어요. 왜냐면 그때 수다 떨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글로 적다가 그때 외웠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이 후라는 친구가 되겠는데요. 이 후는 후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후크, 갈고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 친구
친구는요 그냥 기억이에요. 근데 조금 부드럽게 생긴 기억이다, 혹은 조금 날카롭게 생긴 기억이다, 눈에 보이시는 대로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히후가 됐다면 얘는 해죠. 우리 일본 분들 리액션 와 대박이다 이런 거 말고 가장 많이 하는 리액션, 여성분들은 특히 해 하잖아요. 애가 아니라 사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해라는 친구는요 우리 히라가나랑 똑같아요. 요거 해였던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데 얘가 조금 더 딱딱하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제가 적었을 때 똑같이 보이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얘가 조금 더 딱딱한 친구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저번에 헤드폰으로 같이 외웠던 거 기억하시죠?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벌써 여기네요. 호는요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태 기억하시죠? 포테토의 앞에가 요게 됩니다. 아까 지금까지는 텐텐을 썼지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쓰시면요 쌍자음이 돼요. 그래서 포테토, 우리 토도 배웠어요. 그럼 포테토 하면 감자튀김 아니면 뭐 감자 과자 이런 거 할 때 포테토 쓰게 됩니다. 호는요 우리 조금 더 잘 외우겠다 하시면은 호두 같이 외웁니다. 호두인데 나무에서 떨어지는 호두예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히라가나로 봤을 때는 이렇게 둥근 느낌이 들어있어서 조금 괴리감이 있다 하지만 포테토 같이 외워주신다면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벌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우리 마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어떠셨을까요? 저는 히라가나는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렸는데 외우면 다음날 까먹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외워놓으면 나중에 편하다 해주시면서 마미무메모입니다. 마미무메모 이것도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나면 쉬워요. 마미무메모 다 미음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되겠고요. 이 친구들도 원래는 되게 동글동글한 친구들이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딱딱해졌습니다. 먼저 마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토마토 기억하시죠? 토마토 이렇게 하면 단어 하나 완성! 토마토, 포테토까지 우리 쓸 수 있습니다. 토마토, 포테토 우리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자, 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한 친구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갑니다. 조금 삐뚤어진 느낌인데요. 마이크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닮았다고 치고 여기에 위에가 헤드고 이걸 잡고 있는 손 부분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가 정말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 들어갈 텐데요. 미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친구였지만 이제 산산산 3번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미 하면은 만미도 있지만 아름다울 미 있잖아요. 아름다울 미 한자 보신 적 있으신 분들 많죠. 보면은 획이 정말 많아요. 그 획을 연상시켜 주셔도 되고요. 3개를 먹어야 맛 미가 좋다. 이런 무 들어갈게요. 우리 라문에 아까 말한 적 있었는데 그 무 여기에 나옵니다. 무 이 친구 마랑 되게 비슷하지만요 상하반전 같은 느낌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무는 무릎을 꿇은 모습에서 다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다리 무릎을 꿇었을 때 다리 이렇게 되고 발이 이렇게 서 있죠. 딱 그거예요. 느낌 괜찮지 않나요? 무릎입니다. 이거 우리 무릎이에요. 예, 무는 우리 외우기 힘들고 적기도 힘든 친구지만 이렇게 적기 귀여운 히라가나는 더 없어요. 이만큼 무도 재밌어요. 남아서 매 들어갈게요. 우리 매는 사실 꿰맨 자국처럼 요렇게 같이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요거 2개 같이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메모. 일본어로도 메모는 메모가 돼요. 그래서 매는요 그냥 요렇게 대충 X자 써주셔도 다 알아듣고요. 매는 메론빵 할 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흔히 자주 볼 수 있어서 눈에 금방 익혀지실 겁니다. 모도 히라가나랑 굉장히 비슷해요. 요렇게 됐었죠. 다만 이 위에 삐져나오는 애가 사라지고 약간 이렇게 둥그렇던 부분이 없어져서 조금 네모나게 그냥 가만히 있다. 여기 뒤에가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요렇게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털 모자랑 되게 또 비슷해요. 한자를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한자가 조금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조금 연상을 해주셔도 괜찮고, 어려우시다면 히라가나 자체로 연상을 해주셔서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야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야행. 우리 야를 생각보다 적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원래 야 히라가나로 이렇게 썼었는데 이게 사실 책에서 보면 이렇게 안 생긴 것처럼 보여서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여러분 이렇게 대충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야 같은 경우는요 조금 뾰족하게 써주고 야유요 적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필기체다 보니까 조금 히라가나랑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하죠.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적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야 같은 친구들은 사실 히라가나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보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 야채의 야로 같이 외웠었잖아요. 쌍추잎이 쌓여있는 모습, 그거랑 비슷하게 같이 외워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어가서 유 들어갈게요. 유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인들이 이름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유정, 유진, 유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게 다양한데 그걸 가타카나로 표현했을 때 우리 사람 이름 가타카나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 이름이 외래어가 되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그래서
그때 이름 한번 써보시면서 가타카나 외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유 자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배웠던 코랑 되게 다르게 이게 좀 길어요. 이 기역자에서 얘는 끊기는 느낌이라면 얘는 길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고, 애초에 유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여기서 끄어서 빵 같이 외워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 유턴으로 같이 외우기 때문에 유턴 갔다가 안 돼 돌아간다 라는 생각으로 느낌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마지막 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요는 우리 이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영어로 엘레펀트 에그 할 때 요게 요상하게 바뀐 거예요. 요상해가지고 요상하니까 요 라는 발음입니다. 우리 마요 할 때 마요 소스 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을 때 거기에 적혀있는 거 찾기 위해서 요 외워갑니다.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요상해서 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라행이 남았습니다. 우리 라라라 벌써 신나는 라행이 되겠는데요. 저 라행 되게 좋아요. 적기가 귀엽거든요. 라, 리, 루, 레, 로 가 됩니다. 저번에 라라는 친구는 히라가나 이렇게 썼는데 이게 약간 또 좌우반전된 것 같은 느낌으로 좀 보이긴 하죠. 우리 아까 전에 후 기억하시죠? 후라는 친구랑 비슷하지만 위에 꽃가를 썼습니다. 이 후라는 친구는요, 후라노 할 때 나오거든요. 후라에다가 아까 배운 노까지 적어주신다면 후라노, 우리 알죠? 여행 가셨을 그 후라노 같이 적을 수 있게 되고요. 이어서 리 들어가겠습니다. 이 리는 히라가나 이렇게 썼었죠. 뭐가 달라 싶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얘가 조금 더 일직선 느낌이고 얘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우리 리듬으로 같이 외웠었어요. 우리 음표가 이런 식으로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르, 예시 단어 할 때 루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루는요, 우리 조금 쉽게 외우기 위해서 루팡 해볼게요. 루팡 할 때 우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때 다리가 야 달려 이런 느낌이다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는 갈라진 길처럼 생겨서 외우기 굉장히 쉽고 우리가 연상하기에도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연상법을 고르셔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팁입니다. 이어서 라리르 했다면 레가 되는데, 우리 한국의 J-팝으로 굉장히 유명한 유리 아시죠? 유리라는 가수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레오가 있어요. 우리 아까 오도 배웠잖아요. 레오. 그 강아지가 죽어서 그 강아지에 대한 노래를 부른 거였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레오여서 노래 이름이 레오인 게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외우시는 것도 좋고요. 우리 원래 레가 이렇게 생겼었기 때문에 연상이 굉장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레이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먼저 빵 했는데 얘가 튕겨서 나갔다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으로 통째로 외우시는 것도 방법이고, 나중에 봤을 때 아 이게 뭐였지 싶을 레오를 딱 생각을 해주시면 두 개 다 발견이 가능하다. 이어서 로 들어갈게요. 로는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글자예요. 이렇게 적기 쉬운 게 없어. 그냥 획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다 알아듣거든요. 우리 로봇 이렇게 생겼던 로가 네모가 되어 있습니다. 로는요 로봇이니까 얼굴이 네모나다 옛날 생각이지만 이렇게 얼굴 네모난 로봇을 생각을 해주신다면 라리르레로까지 외우는 게 가능해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와행. 이제 점점 이 가타카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 배웠던 것들이 비슷비슷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계속 눈으로 따라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와 썼고요.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와행 같은 경우는요, 와 발음하고 오 그리고 응 이렇게 됩니다. 이제 와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와우 할 때 입을 벌리는데 바닥을 보고 왕 했다 느낌으로 봐주셔도 괜찮은데요. 조금 어려우시다면 우리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키도키 말고 와쿠와쿠까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쿠, 가기쿠게코에서 배웠던 쿠를 데려오면요, 와쿠와쿠 두근두근데요 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외워주셔도 좋고, 이어서 오가 들어갑니다. 오라는 친구는 우리 오케이 했을 때 오케이의 기억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으로 해보셔도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 날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사실 우리 원래 이 친구를 배웠었기 때문에 잘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중에 을을 오가 되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건 히라가나로서 요거였다면 아까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건 얘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둘 다 발음은 오지만요, 얘는 그냥 단어 속에서 자주 쓰이는 친구, 얘는 문법적으로 자주 쓰이는 친구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은 진짜 너무
자주 나오지만 쓰기도 또 힘들어요. 아까 전에 배웠던 시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 응은 원래 히라가나로 이런 친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응이라고 막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응과 니은 사이 그 어딘가의 받침이에요. 우리 이거 어디서 봤냐면요. 우리 인사할 때 콩응니치와 혹은 가응꼬끄진 한국인 할 때 나왔던 응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응 요렇게 되잖아요. 얘는 사실 답도 없어요. 그냥 맨 위에 점을 찍고 얘는 여기를 가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처럼 같이 아래에서 위, 이것도 아까 다른 친구랑 비슷하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 하지만 점이 하나라는 거 알아가시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전까지 배웠던 친구들 중에 헷갈리는 친구들 다시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시, 스, 서, 응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어려운 친구들인데요. 이 시 같은 경우는 히라가나 그대로 쓰면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위에서 먼저 찍어주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얘도 똑같습니다. 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스 같은 경우도 히라가나의 느낌 그대로 순서가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 주셔야 돼요. 얘는 시 요렇게, 얘는 즈 요렇게 썼던 거랑 똑같이, 그래서 히라가나를 먼저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즈 요렇게 가고요. 소 같은 경우는 서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앞으로 출퇴근하실 때 지하철역에서 서울역 요렇게 생긴 가타카나 무조건 보고 가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안 까먹어요. 그리고 응 같은 경우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세트 발이가 있어요. 점 2개씩 한 세트, 점 하나씩 한 세트 있어요. 얘도 점이 하나여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요, 아까 요렇게 위에서 아래로 꽂았잖아요.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간다. 요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얘가 세트이긴 하지만 얘는 요렇게 가고 얘는 요렇게 가고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히라가나부터 가타카나까지 벌써 한 번 외우셨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 거예요. 이거 마지막까지 보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일본어 한번 배워보자 마음 먹고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보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이겨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긴 영상 보셨다고 해서 한 번에 외우는 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막 쓰면서 깜지를 쓰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 영상 찾아와 주시고 이 영상을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머리로 연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니까요. 다시 반복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막 공부하시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 유튜브 한번 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쉽게 와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를 다 외우셨다면 이제부터는 바로 회화를 하는 준비도 된 거거든요. 일본어도 목적에 따라서 공부 방법을 다 다르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일본어 회화를 잘하고 싶어 라는 거라면 문법 같은 걸로 바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회화 위주의 공부를 하시면서 그 위에 문법을 입혀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저도 처음에 문법 공부 먼저 안 하고 그냥 60일 정도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일본어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오신 히라가나들만 가지고도 이걸 조합해서 단어를 늘려나가고 문장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조각 일본어라고 해요. 제가 이 방법을 강의로 만들었는데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일본어 이번에 진짜 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강의를 신청을 해주시고 저랑 60일 만에 일본어 회화 마스터해봅시다. 제가 지금 일본 현지에서 10년째 통역이랑 번역을 하고 있지만요. 일본에서 이 타근만큼 사소하면서 중요한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벌써 3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저와 함께 히라가나, 가타카나 같이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 글자가 좀 잡혔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아직 안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여기 이 영상들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오늘 내용 배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히라가나 알려드릴 때 먼저 하고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 히라가나 표처럼 공부했었잖아요. 우리 그거를 50음도라고 하고 이렇게 순수하게 생긴 히라가나 글자들을 청음이라고 해요. 그 청음인 이유는 말 그대로 청아한,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난다라는 의미였는데요. 근데 이 일본어라는 게 이 청음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또 그게 안 되거든요. 이 청음 말고도 일본어에는 소리가 몇 개 더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오늘 배울 타금 그리고 반타금입니다. 이렇게 타금, 반타금 보면은 또 새로운 글자 배워야 돼 싶으시죠? 근데 걱정 마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타금, 반타금 이것만큼 또 사소한 거 없다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에 점만 찍으면 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에 배우셨던 하라는 히라가나를 데려와 볼게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점을 2개 찍으면요.
마가 됩니다. 원래 하였었는데 마가 돼서 우리 이거를 타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청아했던 정말 깨끗했던 소리가요. 좀 탁한 소리로 변한다 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번 더 진화를 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하에다가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 반타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얘는 빠라고 발음을 합니다. 말 그대로 쌍자음으로 처리가 된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아예 새로운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원래 알던 글자에 점을 2개 붙이거나 동그라미를 붙임으로써 발음을 조금 변형시킨다.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럼 이 타금과 반타금 정확하게는 어디에 붙고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우리 타금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 저번에 분명 이 아행, 아로 시작하는 친구들 먼저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 타금, 반타금이 무조건 모든 히라가나에 붙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에만 붙어 있는 거니까 그것만 딱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카행 볼 텐데요. 그냥 기본 히라가나를 써놨습니다. 우리 행이라는 건 요 앞에 글자 말씀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다 키읔으로 시작되는 애들이었는데 요게 타금과 만나면서 발음이 바뀝니다. 우리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위쪽에 띵띵 점 2개를 찍게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텐텐이라고 불러요. 일본어로 텐이 점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찍으면 얘가 탁해집니다. 카에서 발음이 탁해지면 어떻게 될까? 가가 됩니다. 조금 둔해지는 소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키처럼 생긴 친구 타금이 들어가면 얘도 이가 되고요. 얘 쿠였죠 원래. 근데 여기도 똑같이 구가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얘도 똑같이 넣으면 케였던 게 예가 된다. 이어서 얘는요 코였죠. 코코. 여기 할 때 그 코코인데요. 얘는 고가 된다. 이런 식으로요. 청아했던 발음이 바로 이렇게 좀 둔한 소리로 바뀐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하나하나 읽는 것보다 가기구개고 카키쿠케코 해서 발음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느끼시는 게 좋아요. 이 방법은요. 가타카나에서도 똑같이 나오지만요. 방법이 같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에다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PDF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 사행으로 넘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저번에 사시수세소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사시수세소 아직 기억하고 계시는 거 맞죠? 우리 사슴의 뿔과 닮았다 해서 요 사였고요. 우리 쉿 해서 쉿 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신다면 저번 영상 한 번 더 봐주시면서 이어서 얘도 타금을 만들어 볼 텐데요. 똑같이 텐텐 넣어주면 됩니다. 이 친구의 오른쪽 윗부분에 넣으면요. 사가 자가 됩니다. 아까 전에 카가 가가 됐을 때는 뭔가 이렇잖아요. 카에서 가가 됐을 때는 획이 하나 없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획이 하나 늘었어요.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말 그대로 사시스세소, 나지즈세소 이렇게 약간 입으로 많이 내뱉어 보시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어서 시도 같이 보겠습니다. 쉬 했던 곳이 바로 지가 된다. 얘도 똑같습니다. 자지 이렇게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도 획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돼요. 스는 zu가 된다. 하지만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즈 사이에 느낌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스프링으로 외우라고 해드렸었는데 그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꼬리가 끼었다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세인데요. 세는 세가 됩니다. 아까 카에서 가가 됐던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서 새롭다 느끼시는 분들 있을 테지만요.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어떻게 타금이 되고 어떤 게 탁소리인지 알게 되시니까요.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도 획을 하나 추가해서 조가 됩니다. 이렇게 사일 때는 조금 발음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다면 뒤에 있는 타금들은 음을 낮춰서 발음을 해주시면서 익혀가시면 이게 확실히 타금이다 이게 느낌이 오니까요. 이어서 우리 다음 행도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우리 타행으로 넘어왔습니다. 타는 또 쉬워요. 아까 카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타에다가 위에 오른쪽에 텐텐이 붙었다 한다면 바로 발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나가 돼요. 요거 그냥 세트로 타다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타였는데 텐텐이 붙어서 나가 됐다. 아까 전에 카가 가가 된 거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어서 얘 치였는데요. 치 같은 경우는 좀 발음을 적기가 어려워요. 얘도 똑같이 텐텐을 붙여두기면 되긴 하지만요. 지와 발음이 비슷하게 난다. 하지만 이건요 정말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발음이 다소 어려워요. 한국인이 하기에는. 요거는 그냥 대충 패스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어서 얘 츠 요런 발음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인데요. 얘도 비슷하게 텐텐은 가능하지만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좀 즈랑 발음이 가깝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 흔히 즈즈케르 해서 이어간다 라는 느낌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 드라마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귀에 많이 익히시면서 당연하게 이 발음이 된다 이렇게 알아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그냥 패스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어서 요 태는 우리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요. 요거서 네가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데스를 여기서 쓸 수 있게 되죠. 와타시와 스지 센세이 데스 할 때도 아까 전에 스 배웠잖아요. 돼지 꼬랑지 스프링 같이 넣어주시면 데스 요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어서 요거 더 우리 테토남 할 때 테토 이렇게 같이 외웠었죠. 토끼처럼 닮은 이 친구에도 똑같이 텐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발음을 쑥 힘을 빼서 노가 된다. 이렇게 앞쪽은 조금 힘을 실어서 타치츠떼또 이렇게 외우시고 이 뒤에 있는 타금들은 힘을 쭉 빼놓고 힘들다 나지츠떼도 약간 이렇게 외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어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어서 우리 하행으로 들어왔습니다. 하행 기억하실까요? 와타시와 할 때 와가 원래는 히라가나로 하다 기억하시죠? 이 친구들은 아까 전에 두 번째로 했던 애랑 비슷해요. 스가 즈가 되는 것처럼 조금 획이 달라지고 발음도 아예 바뀌는 부분입니다. 요거는요 똑같이 오른쪽 윗부분에 텐텐 쓴다는 점에선 동일하지만요 요게 마가 됩니다. 하에서 마가 된다. 발음이 조금 어떻게 이게 타금이지 싶을 수 있지만요 똑같이 얘를 하 이렇게 발음하시고 바 쪽은 마 이렇게 힘을 빼주시는 게 편하다. 외우기가 더 쉽습니다. 얘는요 히죽히죽의 입 같은 느낌이었어요. 히였는데 얘도 똑같이 히읗은 비읍이 돼서 미가 된다. 이거 발음 외우실 때 요거 알면 좋으세요. 여러분 히 먼저 적어주시고 한 번 더 히를 적는데 뒤에는 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 미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날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사, 노래 가사에 너와 행복했던 날들 이런 거에 이 히비가 나와요. 같이 외워주시면 발음도 쉽고 적기에도 쉽다 알 수 있고요. 이 친구 구름처럼 생긴 거 후 한다고 했었잖아요. 후렀던 친구가 똑같이 텐 들어가면서 무가 됩니다. 무가 된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이 부할 때 부가 일본어에서는 후후 해서 요 히라가나가 나오게 되니까요. 같이 연상 지으시면서 외워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얘 해가 되는데요. 해 기억하시나요? 해는 매가 된다. 처음 일본어 공부하실 때 다베르 먹는다라는 표현 정말 많이 배우시는데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타베르.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타베르 이렇게 세트로 같이 외워주시면서 요거 하나하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어 조각 하나씩 같이 가져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호였습니다. 호는요 텐텐이 붙어서 똑같이 히읗이 비읍으로 뭐가 된다. 그래서 마비브베보 이렇게 흐름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우기 힘드시다면 음성으로 내뱉어 보시면서 마비브베보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어서 가져가 볼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텐 그거는 바로 타금이었다면 이번에 우리 반타금을 가져가야 돼요. 반타금이라는 거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쌍자음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쌍쌍바가 이제 출몰을 합니다. 보시면요 이거 하 기억하시죠? 히죽 후 해 호 이런 순서로 들어갔었습니다. 아까 전에 텐텐이 들어갔을 때는요 마, 비, 브, 배, 모 해서 비읍으로 바뀌었던 거 아시죠? 반타금은 쌍자음이라 했는데 왜 타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히읗이 우리 한국어에 이렇게 히읗 두 개 쓰는 말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오는 애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도 있잖아요. 위에다가 똑같은 위치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되는데요. 아까는 요런 점이었다면 이번에 동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동그라미 마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그 번호 같은 거 마르마르마르에 마르마르 이런 식으로 어쩌고 저쩌고를 마루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일본어로 마루. 그리고 여러분 일본 가셔서 백화점 마루이 마루이라는 백화점 있어요. 마루이 마루이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르라는 표현도 똑같이 오른쪽 위쪽에 넣어주시게 되는데요. 얘는 바로 빠가 된다. 그래서 빠빠빠 발음 되게 귀여워요. 얘도 동그라미가 들어가면 삐. 그래서 빠삐꼬를 거의 쓰게 되죠. 빠삐꼬. 그리고 후가 뿌가 됩니다. 똑같이 위치상으로는 동그라미가 들어간다. 얘네들은요, 의성어, 의태어 쓸 때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라서 일상생활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무언가 표현하고 싶을 때, 감정적인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서 얘도 빼빼로 할 때 그 빼가 됩니다. 그리고 얘도요, 똑같이 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배운 단어들 중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싶은 것들이지만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됩니다. 특히 제가 옛날에 많이 말했던 빼고 배고파, 꼬르꼬르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니까요.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우리 1시간 동안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타금, 반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일본어 공부하는 순간 중에 정말 어려운 거 해내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영상 하나로 히라가나 떼고 가타카나 떼고 지금 타금, 반타금까지 오셨다는 건 일본어 글자랑 소리는 벌써 다 잡으신 거거든요. 딱 이 정도만 되어도 일본어 회화를 시작할 준비는 거의 다 되신 겁니다. 이제 이 글자들을 바탕으로 회화 공부를 해가시면 되는데, 고정 댓글에 제가 어떻게 일본어 회화를 잘하게 됐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회화 학습법을 익히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매일 일본어 한 문장씩을 보내드리는 일본어 공부방이 있어요. 고정 댓글 통해서 공부방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